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나스닥이나 전체적인 지수 하락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방을 향해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51선에 근접을 하고 있지만 추세 에너지 자체가 강하게 내리꽂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미 금요일에 51선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잡혀있던 가장 강한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50일 동안 들어왔던 매물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방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상반기 동안 들어왔던 주요한 매물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21선 정도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확인을 해본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 매물대, 이때 잡혀있던 지지 라인이 현재 주요한 매물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빠졌기 때문에 1선 라인을 조만간 터치할 수 있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어요. 수익률로 보았을 때는 한 4에서 5%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원지수 기준 5% 정도의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고, 그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반도체 섹터는 정말 빠른 속도로 한 3, 4일 만에 10% 이상의 원지수를 빼버렸기 때문에, 자, 3배 레버리지를 하시는 분들 지금 부담이 크실 것 같아요. 앞서 5% 정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면 추가로 15% 정도의 하락 더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빠진 이후에 뒤늦게 숏을 들어간다라거나 그러한 식의 배팅을 하지 말라는 도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원지수 기준으로는 매물대가 지지라인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숏을 할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방으로 배팅하기에는 이격도가 남아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추세 에너지 상으로는 하방으로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섣부른 매수나 극단적인 숏 대응보다는 일단은 지지라인을 유지하는지 지켜봐 주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좀 더 안전하고 차분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점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간으로는 역배열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이고, 역배열 상황에서는 투자라는 게 불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도체 섹터나 기술주 섹터는 투자하지 않는 게 저는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투자하는 그러한 단타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항상 말씀드리는 오른쪽 어깨에서 내가 향후 전략을 수정하는 기회로 삼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QQQ 같은 경우도 살펴본다면 오히려 반도체 섹터보다 121선과의 이격도 거리가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폭을 크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술주 중에 선행하는 반도체주가 빠르게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조금 만들어내는 타이밍에도 S&P 500이나 QQQ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지수로서 천천히 하방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섹터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 섹터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어떠한 섹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방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회복이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오히려 작은 하락 뒤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움직임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금리입니다. 결국 금리 이슈가 시장을 가장 지배하고 있는 원리인 것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이 강화가 되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미국으로 들어간 수많은 자산들이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대형 기술주로 몰려있던 상황에서 인하가 된다라는 컨센이 생기게 되면서 자금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자,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기준금리가 5.5%예요. 자, 이 말은 시중의 예금금리는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전 세계에서 돈을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3.5%가 기준금리인데 미국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많은 나라의 돈들이 기축통화라는 힘 앞에서 고금리를 유지하던 지금 미국으로 몰려들어 있던 상황이고, 그럼 미국으로 들어왔던 돈 중에 뭐 예금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주식으로 들어오는 돈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형 자금들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주, 대형주에 투자를 했던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지수를 팔로우하는 풀을 투자했을 가능성도 높을 텐데, 지금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던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그 기대감
만큼 시장이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제를 생각했을 때 미국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들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기술주 중에서도 안전한 주식으로 꼽히던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 주들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이슈라는 것이고, 하단으로 잡혀있는 지지라인은 지금 100달러 인근에 가장 두텁게 잡혀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조정의 여파에 따라서는 100달러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엔비디아가 100달러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반도체 지수라던가 전체적인 기술주 S&P 500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슈까지 생기면서 시장이 순환매적인 흐름, 관성대로 움직이던, 우리가 지금 고금리 상황이 유지된 지가 2, 3년이 됐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대형주는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러한 주식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있는 것이고, 그거를 투자하면서 수익을 잘 보셨던 겁니다. 그럼 이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왔다고 했을 때는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금리 인하 흐름 자체는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까지 금리 인하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줬을 수가 있습니다. 즉, 복잡한 흐름으로 시장에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극적인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에 입각을 해서 단기적인 추세 라인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일간 추세로 봤을 때, 특히나 주봉 추세로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는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격적인 매수 전략보다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특히나 하방이 많이 열려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을 써주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수혜를 보는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보여지고, 기존의 관성처럼 여겨지던 대형주 위주 그리고 지수 중심의 투자들이 대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빅스를 살펴보더라도 오랜만에 주봉이 튀어 올라 있는 상황이고, 일간 추세로도 단기 입평이 장기 입평을 뚫어버리는 움직임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이 추세가 바로 무너져 내린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지금 에너지로 봤을 때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포지션을 좀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주 같이 혹은 세배레버리지 같이 변동성이 큰 상품을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원지수의 지지저항 라인을 잘 확인을 해주시면서 각자가 가진 평단에 맞춰서 물을 더 탈 것인지, 재매수 타임을 가져갈 것인지, 손절을 할 것인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금리 이슈를 기반으로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나왔던 4월쯤에 나왔던 조정보다는 좀 더 파동이 길고 강할 수가 있다 염두를 해두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될 시기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금리가 낮아졌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섹터들, 예를 들어서 러셀이라던가 TMF 같은 경우도 그런 상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이슈로 인해서 장기채 쪽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인플레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눌림목 구간에서 애매한 방향성을 가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러셀이 폭등이 나왔던 첫날에 반도체 같은 경우를 정리를 하고 섹터 전환을 가져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멤버십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이 상당히 빠르고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관성적인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도 공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기술적인 섹터적인 분석, 단기 입평이 하방으로 뚫린다거나 혹은 에너지가 다하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이전에 경고를 드렸듯이 파동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리스크가 높아진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면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느 쪽에 리스크가 더 큰지를 말씀을 드리고,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그렇다면 그 지지라인에 맞춰서 내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팔아라 사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는 시장의 뷰를 전달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각자가 좋은 대응 방향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